나는 그날 사진이 아니라 시간을 찍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분명히 우리 것이 아니었다. 내 이름은 민재, 32. 강원도에서 프리랜서로 웨딩 스냅을 찍고 있다. 계절마다 장소를 바꿔다니며 촬영하는데 특히 자연광이 좋은 계곡이나 숲을 선호한다. 문제의 촬영은 강원도 삼척, 무릉계곡 근처에서 진행됐다. 의뢰인은 나보다 2살 어린 커플로 결혼을 앞두고 자연 속에서 사진을 남기고 싶다고 했다. 처음 통화부터 어딘가 어색했다. 여자는 또박또박 말이 분명했지만 남자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내가 질문하면 여자가 대신 답했고 남자는 옆에서 숨소리만 느껴질 정도로 조용했다. 신랑분은 촬영 괜찮으세요? 내가 묻자 잠깐의 정적 뒤에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원래 말이 좀 없어요. 그 웃음이 이상하게 오래 귀에 남았다. 촬영 당일 나는 약속 장소인 주차장에 일찍 도착했다. 아침인데도 계곡 쪽에서 올라오는 공기가 묘하게 차가웠다. 날씨는 맑았지만 바람 때문이 아니라 안쪽에서부터 식어 올라오는 느낌이었다. 카메라를 점검하던 중 멀리서 커플이 걸어오는 게 보였다. 여자는 흰 드레스를, 남자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문제는 그 차림이 계곡 촬영용이라기엔 지나치게 완전한 결혼식 복장이었다는 점이었다. 보통은 좀 더 편하게 입는데 이 둘은 마치 식당일처럼 갇혀 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자가 먼저 인사했다. 멀리서 오시느라 힘드셨죠? 나는 웃으며 답했다. 그때 처음으로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눈동자가 흐릿했다. 초점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 맞춰져 있는 느낌이었다. 촬영, 바로 시작할까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고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계곡 안쪽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조금 더 깊은 곳. 물이 얕고 바위가 넓게 펼쳐진 장소였다. 익숙한 곳이었지만 그날은 달랐다. 걸음을 옮길수록 소리가 줄어들었다.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까지 하나씩 사라지는 느낌. 여기 이렇게 조용했나요? 내가 중얼거리듯 말하자 여자가 답했다. 좋죠? 그래서 여기로 부탁드린 거예요. 좋다기보다는 막혀있는 느낌이었다. 촬영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평범했다. 손을 잡고 걷는 장면,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 웃는 장면. 여자는 자연스러웠고 남자는 지시에 맞춰 움직였다. 그런데 점점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다. 뷰파인더 속 남자의 그림자가 어색했다. 햇빛 방향은 분명한데 그림자가 한 박자 늦게 따라오는 듯했다. 눈의 착각이라 생각하며 카메라를 몇 번이나 내렸다 들었다. 그때였다. 사진 잘 나오고 있나요? 여자가 물었다. 네, 잘 나오고. 대답하다가 말을 멈췄다. 남자가 나를 보고 있었다. 아까까지는 계속 여자를 향해 있던 시선이 어느 순간 나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 눈은 더 흐릿해진 것 같았다. 잠깐 쉬었다 갈까요? 괜히 그렇게 말했다. 여자가 웃으며 답했다. 조금만 더 찍고요. 여기까지 온 김에 안쪽도 가보고 싶어요. 안쪽이요? 그녀가 가리킨 방향은 내가 평소에 가지 않는 곳이었다. 길도 애매하고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바위 틈 사이의 좁은 길. 거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내 말에 여자가 잠깐 멈췄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거기 꼭 가야 해서요. 그 말투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다. 결국 우리는 그쪽으로 향했다. 걸어갈수록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햇빛은 그대로인데 체온이 빠져나가는 느낌. 바위 사이를 지날 때 이상한 냄새가 났다. 물 비린내도 흙 냄새도 아닌 오래된 젖은 천 같은 냄새. 여기 냄새 좀 나네요. 나는 코를 찡그렸지만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자 역시 여전히 침묵했다. 조금 더 들어가자 사방이 바위로 막힌 작은 공간이 나타났다. 여기요. 여자가 말했다. 순간 여기서 촬영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빛이 좀 부족해서 말을 꺼냈지만 여자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고 남자는 그 옆에 서 있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카메라를 들었다. 그리고 셔터를 눌렀다. 찰칵, 찰칵 소리가 2번 났다. 손이 멈췄다. 방금 들으셨어요? 내가 묻자 여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뭐요? 다시 찍었다. 찰칵, 찰칵 또 2번. 손끝이 식었다. 설정은 분명 단일 촬영이었다. 그때 남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한 장 더. 긁히는 듯한 낮은 목소리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다시 셔터를 눌렀다. 찰칵, 찰칵. 그리고 그 순간 분명히 봤다. 뷰파인더 속에서 남자 옆에 누군가 하나 더 서 있었다. 카메라를 떨어뜨릴 뻔했다.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아무도 없었다. 괜찮으세요? 여자가 물었다. 나는 억지로 웃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빛이 좀 이상해서요. 심장은 이미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때 여자가 말했다. 사진 확인해 보실래요? 잠시 망설이다가 카메라를 켰다. 방금 찍은 사진을 확인했다. 첫 번째 사진, 둘이 서 있다. 두 번째 사진, 셋이 서 있었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셋째는 얼굴이 없었다. 사람 형태는 분명한데 얼굴 부분만 흐릿하게 번져 있었다. 손이 떨려. 이거 보이세요? 화면을 보여주려 했지만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녀가 말했다. 원래 그렇게 나와요. 원래?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 남자가 다시 말했다. 이제 내려가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딘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톡, 톡, 톡. 처음엔 계곡 소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 소리는 바로 위에서 들리고 있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봤다. 바위 위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순간 이 촬영이 잘못됐다는 걸 확신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다. 바위 위에서 내려다보던 그 무언가를 보는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다. 생각보다 본능이 앞서 도망치라고 외쳤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형태는 분명 사람과 비슷했지만 사람이 아니었다. 몸의 윤곽은 인간인데 자세가 뒤틀려 있었다. 허리를 깊이 굽힌 채 손으로 바위를 짚고 있는 모습은 네 발로 기어다니던 것이 억지로 일어선 것처럼 부자연스러웠다. 그리고 얼굴이 아래로 길게 늘어져 있었고 눈이 있어야 할 자리보다 훨씬 밑에 검은 구멍 같은 것이 두 개 뚫려 있었다. 숨을 들이마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저거 보이세요? 겨우 입 밖으로 꺼낸 말이었다. 하지만 여자는 아무 반응도 없었다. 그저 나를 보며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아까보다 훨씬 어색했다. 뭐가요? 그녀가 되물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위를 가리켰다. 저기, 저 위에, 톡. 물방울 하나가 손등 위로 떨어졌다. 움찔하며 내려다봤다. 맑은 물이 아니었다. 탁하고 어딘가 끈적한 감촉.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건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바위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 있던 그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기분 안 좋으시면 내려갈까요? 여자가 말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방금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네, 내려가죠. 이곳에 더 머무는 건 위험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분명 한 방향으로 들어왔는데 나가는 길이 낯설었다. 여기 이 길 맞나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자는 아무렇지 않게 답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녀는 앞이 아니라 뒤를 보며 말했다. 정확히는 남자를 향하고 있었다. 남자는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지나치게 노골적이었다. 잠깐만요. 나는 걸음을 멈췄다. 지도 좀 확인할게요. 휴대폰을 꺼냈다.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아까까지는 분명 터졌는데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뜨지 않았다. 그때 톡, 톡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까 들었던 물방울 소리. 이번엔 더 가까웠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다. 톡, 톡, 톡. 점점 일정한 간격으로 마치 누군가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소리 안 들리세요? 내가 물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요? 정말 아무것도 못 느끼는 얼굴이었다. 남자는 여전히 침묵했다. 점점 불안이 커졌다. 이 상황이 나 혼자만 이상하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다. 아까 사진 다시 볼게요. 급하게 카메라를 켰다. 사진을 넘겼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셋째가 있던 사진. 숨이 멎었다. 그 존재가 더 또렷해져 있었다. 아까는 흐릿하던 얼굴이 이제는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눈, 코, 입, 그리고 입이 비정상적으로 길게 찢어져 있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지우지 마세요. 남자의 목소리가 바로 앞에서 들렸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남자가 코앞에 서 있었다. 언제 이렇게 가까워졌는지 알 수 없었다. 네? 내가 되묻자 그가 천천히 말했다. 그 사진 필요해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말문이 막혔다. 그때 여자가 다가왔다. 그거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부드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전혀 부드럽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대답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걸 보내야 하나? 보내면 무슨 일이 생길까? 아니면 이미 늦은 걸까? 우리는 계속 걸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같은 바위를 계속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일부러 표시를 남겼다. 바닥에 작은 돌을 세워두었다. 그리고 몇 분 더 걸었다. 다시 그 돌이 나타났다. 걸음을 멈췄다. 지금 같은 데를 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 말에 여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괜찮아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톡, 톡, 톡 그 소리가 바로 귀 옆에서 울렸다. 비명을 지를 뻔했다.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느껴졌다. 바로 옆에 숨이 닿을 듯한 거리에서 누군가 조용히 서서 나를 보고 있는 느낌. 더는 버틸 수 없었다.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목소리가 떨렸다. 여기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때 여자가 말했다. 이미 들어왔잖아요. 그 말은 마치 나갈 수 없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나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저 먼저 나가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방향을 틀었다.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아니에요. 멈추지 않았다. 계속 걸었다. 점점 빠르게. 그리고 결국 뛰기 시작했다. 발밑에서 돌이 굴러갔고 숨이 거칠어졌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무언가 마주칠 것 같았다. 얼마나 달렸을까? 갑자기 시야가 트였다. 익숙한 길, 사람들의 소리, 계곡 입구였다.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숨이 터질 듯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 커플도 그 소리도 그 냄새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카메라를 꺼냈다. 여전히 손이 떨리고 있었다. 사진을 확인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눈을 의심했다. 그 셋째가 이제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 셋째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순간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다. 단순히 시선이 마주친 게 아니라 나를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손에 들린 카메라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사진을 확대했다. 화면 속 나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그 앞에는 커플이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셋째는 카메라를 보는 게 아니었다. 렌즈를 통과해 그 너머의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급하게 전원을 껐다. 더는 그 화면을 보고 싶지 않았다. 욕이 튀어나왔다. 억지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다. 빛 반사, 노출 문제, 렌즈 플레어, 다중 노출, 내가 아는 모든 오류를 떠올렸다. 하지만 설명되지 않았다. 특히 셔터가 2번 들리던 그 순간들, 그리고 찍을수록 점점 또렷해지는 그 존재.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일단 난 여기서 벗어나야 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은 익숙했다. 안쪽과 달리 사람들 소리도 들리고 햇빛도 자연스러웠다. 현실로 돌아온 느낌.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불안했다. 방금까지의 일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지금 이 평범한 풍경이 더 가짜처럼 느껴졌다. 차에 도착해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자마자 잠갔다. 딸깍. 그 작은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다.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숨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그때 톡. 몸이 굳었다. 또 그 소리였다. 톡톡. 이번에는 차 안에서 들렸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조수석 아무도 없었다. 뒷좌석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톡. 이번에는 바로 뒤에서 들렸다. 숨을 멈춘 채 룸미러를 봤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룸미러 속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없었다. 다시 룸미러를 봤다. 있었다. 흐릿한 형체, 고개를 기울인 채 앉아 있었다. 그리고 웃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크게 울렸다. 기어를 넣고 그대로 출발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보면 다시 마주칠 것 같았다.
계곡을 벗어나 도로로 나올 때까지 나는 룸미러를 보지 않았다. 한참을 달렸다. 손이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기 어려웠다. 결국 근처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다. 차를 멈춘 뒤에도 한동안 내리지 못했다.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룸미러를 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제야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다리가 풀릴 것 같다. 편의점에 들어가 물을 샀다. 계산하는 동안에도 계속 뒤가 신경 쓰였다.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 밖으로 나와 차 옆에 섰다. 그리고 다시 카메라를 꺼냈다. 확인해야 했다. 도망쳐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전원을 켰다. 사진을 열었다. 그 셋째, 숨이 멎었다. 그 존재가 더 가까워져 있었다. 이제는 커플 뒤가 아니라 여자 바로 옆에 서 있었다. 그리고 얼굴이 더 선명해졌다. 찢어진 입으로 나를 향해 웃고 있었다. 손에서 카메라가 떨어졌다. 바닥에 부딪힌 카메라의 화면이 깜빡였다. 그 순간 사진이 바뀌었다. 방금 것이 아니었다. 다른 장면. 계곡, 그 좁은 바위 틈, 그 안에 여자가 혼자 서 있었다. 드레스를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남자는 없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셋째가 있었다. 아니,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개였다. 바위 틈, 물가, 위쪽까지. 곳곳에 서 있는 흐릿한 형체들 모두 같은 얼굴, 찢어진 입. 숨이 막혔다. 그때 찰칵. 카메라에서 셔터 소리가 났다. 나는 놀라 다시 떨어뜨렸다. 화면이 또 바뀌었다. 이번에는 차 안. 운전석에 내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뒷좌석에 그것이 있었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다시 카메라를 봤다. 사진 소개를 봤는데 사진 속에는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나를 향해. 더는 버틸 수 없었다. 카메라를 집어들고 그대로 편의점 쓰레기통에 던졌다. 쾅! 뚜껑이 닫혔다. 손이 떨렸다. 숨이 거칠었다. 끝났다. 버리면 끝이라 하고 믿고 싶었다. 이건 물건 문제라고, 카메라에 뭔가 붙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고객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돌아봤다. 편의점 직원이 서 있었다.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그가 내민 건 내 카메라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니, 저는 분명히 쓰레기통을 봤다. 뚜껑은 그대로 닫혀 있었다. 열어봤다.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직원을 봤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입구 쪽에 떨어져 있던데요. 입구? 말이 되지 않았다. 분명 내가 직접 던졌는데 손이 떨리는 채로 카메라를 받았다. 차가웠다. 이상할 정도로 차가웠다. 마치 오래 물속에 잠겨 있었던 것처럼. 괜찮으세요? 직원이 물었다. 나는 억지로 웃었다. 네, 괜찮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차로 돌아왔다.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췄다. 이걸 다시 들고 들어가도 되는 걸까?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이미 떨어지지 않는 느낌이었다.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다. 카메라를 조수석에 내려놨다. 시동을 걸었다. 그때 찰칵 고개를 돌렸다. 카메라. 전원이 꺼져 있었는데 셔터 소리가 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카메라 화면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방금 찍힌 사진. 그 안에는 운전석에 앉아있는 나와 조수석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존재가 이제는 분명하게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사진 속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그것이 나를 향해 몸을 기울이던 순간 나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그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안으로 파고드는 느낌이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카메라를 움켜쥐었다. 망설일 틈도 없이 창문을 내리고 그대로 있는 힘껏 밖으로 던졌다. 쾅! 카메라는 아스팔트에 부딪혀 몇 번이나 튕겼다. 이번엔 분명히 봤다. 차 밖으로 날아가 도로 위에 떨어지는 걸.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그대로 엑셀을 밟았다. 차가 앞으로 튀어나갔다. 뒤는 보지 않았다. 절대 확인하지 않겠다고 계속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한참을 달렸다. 계곡 근처를 완전히 벗어나 큰 도로로 들어섰다. 차 소리, 신호등, 사람들, 정상적인 풍경이었다. 그제야 정신이 조금씩 돌아왔다. 끝났다. 이번엔 진짜 끝났다. 입으로 계속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달래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 신호에 걸려 차를 멈췄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핸들을 꽉 쥔 채 숨을 고르려 했다. 그때 딸깍 아주 작은 소리. 조수석 쪽이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조수석은 비어 있었다.
그런데 안전벨트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방금 앉아 벨트를 건드린 것처럼 몸이 굳어버렸다.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벨트가 쓱 하고 당겨졌다. 누군가가 잡아당기듯이. 나는 소리를 지르며 브레이크를 밟았다. 뒤에서 경적이 울렸다.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문을 열고 그대로 차 밖으로 뛰쳐나왔다. 도로 한가운데였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쳐다봤다. 하지만 그 시선들은 전부 멀게 느껴졌다. 숨을 몰아쉬며 차를 노려봤다. 열려있는 문 너머로 조수석을 계속 바라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벨트도 좌석도 그저 평범했다.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중얼거렸다. 이게 현실인지 아니면 내가 무너지고 있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그때 괜찮으세요?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놀라서 돌아봤다. 지나가던 사람이었다. 나는 억지로 웃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잠깐 어지러워서. 그는 잠깐 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다. 다시 차를 바라봤다. 이대로 도망쳐도 되는 걸까? 아니면 이미 늦은 걸까? 결국 다시 차에 올라탔다. 문을 닫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번에는 조수석을 보지 않았다. 절대 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다. 집으로 가야 했다. 익숙한 곳으로,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는 최대한 빨리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그제야 무너졌다. 현관에 주저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손이 떨리고 숨이 고르지 않았다. 끝난 거지? 여기까지 오면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지나치게 조용했다.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멈춰 섰다. 테이블 위에 카메라가 놓여 있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분명히 버렸다. 도로 위에 던지고 떠났다.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거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카메라를 바라봤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찰칵 카메라에서 소리가 났다. 몸이 움찔했다. 화면이 켜졌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화면을 봤다. 사진. 방금 찍힌 사진. 그 안에는 내 집 거실이 담겨 있었다. 지금 이 공간. 그리고 그 안에 서 있는 나. 숨이 멎었다. 사진 속 나는 정면을 보고 있었다. 카메라를 향해. 하지만 지금의 나는 카메라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각도가 달랐다. 그 말은 누군가가 방금 이 사진을 찍었다는 뜻이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거실을 둘러봤다. 소파, 창문, 문.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느껴졌다. 어딘가에 있다. 분명히 나를 보고 있다. 그때 사진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다시 화면을 봤다. 사진은 그대로였지만 내 뒤쪽 거실 구석의 어둠이 짙어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가 고개를 내밀었다. 찢어진 입, 익숙한 얼굴, 그 셋째. 천천히 돌아봤다. 거실 구석,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화면을 봤다. 그 존재는 더 앞으로 나와 있었다. 절반쯤 모습을 드러낸 채 웃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숨이 가빠졌다. 왜 나야? 그 질문이 흘러나왔다. 그때 처음으로 그 존재가 대답했다. 소리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봤잖아.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안에서 울렸다. 찍었잖아. 눈을 질끈 감았다. 들어왔잖아. 그 말이 끝나자마자 찰칵 또 한 번 셔터 소리. 눈을 떴다. 카메라 화면, 새로운 사진. 그 안에는 내 바로 뒤에 서 있는 그것과 그걸 바라보는 내 얼굴이 함께 찍혀 있었다. 그 순간 알았다. 이건 끝난 게 아니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다. 사진 속에서 내 바로 뒤에 서 있는 그것과 그걸 바라보는 내 얼굴을 확인한 순간 이상하게도 무너지는 대신 차분해졌다. 공포가 일정선을 넘으면 감정이 아니라 선택으로 바뀐다. 도망쳐서는 끝나지 않는다. 버려도 숨겨도 의미가 없다. 이미 연결된 상태였다. 나는 바닥에 앉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카메라 화면은 꺼지지 않았고 그 사진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내 얼굴, 뒤에 서 있는 그것. 그리고 그걸 인지하고 있는 눈,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왜 나야? 같은 질문이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그리고 남겨야 해서.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들렸다. 눈을 감았다가 떴다. 뭘 남겨? 잠깐의 침묵. 그날을 입술을 세게 물었다. 그날 물은 계곡, 그 커플. 사진,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다. 그 커플 뭐야? 작게 중얼거렸다.
먼저 왔어. 짧은 대답. 하지만 충분했다. 이미 그곳에 있었고 이미 겪었고 이미 찍혔다는 의미였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봤다. 이건 단순한 장비가 아니었다. 기록하는 것, 그리고 남기는 것. 그 존재는 찍힌다. 찍히면 남는다. 그럼 나도? 내가 묻자 지금 그 한마디에 몸이 굳었다.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는 불안했지만 버텼다. 거실을 둘러봤다. 사진 속에서 그것이 고개를 내밀던 구석.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확신이 들었다. 보이지 않을 뿐 여기 있다. 나는 카메라를 들었다.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두려움보다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 거실 구석을 향해 셔터를 눌렀다. 찰칵, 찰칵. 역시 2번. 화면을 확인했다. 거실. 어두운 구석. 아무것도 없었다. 눈을 찌푸렸다. 없잖아. 잠시 침묵. 더. 나는 숨을 고르고 다시 셔터를 눌렀다. 찰칵. 이번에는 희미하게 보였다. 벽과 어둠 사이에 끼어있는 사람 형태의 그림자. 확대했다. 형태가 또렷해졌다. 그리고 찢어진 입.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거기 있었네.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사실이 오히려 낯설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사진 속에서 그것은 더 선명해진다. 그렇다면 더 찍을수록 드러난다. 카메라를 더 단단히 쥐었다. 그리고 계속 셔터를 눌렀다. 찰칵, 찰칵. 소리가 반복됐다.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사진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 존재가 조금씩 앞으로 나왔다. 벽에서 떨어져 나와 바닥 위로. 그리고 점점 내 쪽으로. 나는 멈추지 않았다. 계속 찍어. 그 말이 누구의 것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찰칵. 이번 사진에서는 거의 완전히 드러나 있었다. 사람처럼 서 있었고 고개를 기울인 채 나를 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셔터를 눌렀다. 찰칵, 찰칵. 화면을 확인했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사진 속에서 그 존재가 카메라 바로 앞까지 와 있었다.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찢어진 입, 텅 빈 눈, 그리고 그 안에 비친 내 얼굴. 나는 천천히 카메라를 내렸다. 그리고 실제로 눈앞을 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느껴졌다. 바로 앞, 숨이 닿을 거리. 나는 눈을 감았다. 이제 뭐야? 조용히 물었다. 끝. 짧은 대답. 나는 눈을 떴다. 그 순간 찰칵. 마지막 셔터 소리. 이번에는 카메라를 보지 않았다. 대신 앞을 봤다. 거실. 익숙한 공간.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풍경.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카메라를 들어 화면을 확인했다. 마지막 사진.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거실도 그 존재도 나조차도 완전히 비어 있었다. 한동안 그 화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건 사라진 게 아니었다. 옮겨진 것이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거실을 다시 바라봤다. 모든 것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하나만 달라져 있었다. 벽, 그 구석. 그곳에 희미한 그림자가 하나 생겨 있었다. 사람 형태, 고개를 기울인 채. 그리고 웃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저 바라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건 끝난 게 아니라 남겨진 것이다. 누군가에게, 다음 사람에게. 그때 마지막으로 들렸다. 보면 이어진다. 나는 눈을 감았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 이야기를 남기는 이유는 하나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비슷한 사진을 보게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워라. 확인하지 말고 확대하지 말고 다시 찍지 말 것. 그건 기록이 아니라 연결이다. 그리고 한번 이어지면 끊을 수 없다. 나는 그 말을 끝으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 밖으로 꺼낸 경고가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더 이상 카메라를 만지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만질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모든 촬영을 취소했다. 새로 들어오는 의뢰도 받지 않았고 진행 중이던 작업도 전부 미뤘다.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겐 그저 몸이 안 좋다고만 말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다. 몸이 아니라 정신이 버티지 못하고 있었다. 처음 이틀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 얼굴이 떠올랐다. 찢어진 입, 비어있는 눈, 그리고 그 안에 비친 내 얼굴. 잠깐 잠들었다가도 곧 깼다. 항상 같은 소리 때문에.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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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처음엔 집 어딘가에서 물이 새는 줄 알았다. 싱크대, 욕실, 창문 전부 확인했다.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도 소리는 계속됐다. 톡, 톡. 점점 일정해졌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소리가 아니라 신호였다. 그 존재가 아직 여기에 있다는. 셋째 날 밤 결국 거실로 나왔다. 더 이상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숨소리만 듣는 게 더 두려웠다. 불을 켰다. 거실은 평범했다. 소파, 테이블, 벽, 그리고 그 구석. 피하려 했지만 결국 시선이 닿았다. 거기 있었다. 그림자. 흐릿한 형태 그대로 고개를 기울인 채 벽에 붙어 있었다. 천천히 다가갔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너 거기 있는 거지. 말하고 나서야 내가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봤잖아. 그 목소리는 다시 머릿속에서 울렸다. 이를 악물었다. 왜 나야? 또 같은 질문. 남겼으니까 눈을 감았다. 그 커플, 그 사진, 그 장소. 나는 그걸 찍었다. 그리고 봤다. 확인했다. 확대했다. 계속 찍었다.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럼 나도 남는 거야? 잠시 침묵. 이미 그 한마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돌아섰다. 그걸 계속 보는 건 해결이 아니라 더 깊이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노트북을 켰다. 이걸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고라도, 기록이라도 누군가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엔 손이 떨려 제대로 타이핑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속도가 붙었다. 겪은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다. 물음계곡, 그 커플, 사진, 셔터 소리, 그리고 그 존재.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손을 멈췄다. 그리고 화면을 봤다. 이상했다. 내가 쓴 글 사이에 없던 문장이 하나 더 있었다. 눈을 찡그렸다. 그건 내가 쓴 문장이 아니었다. 그런데 분명히 입력되어 있었다. 다음은 너야. 숨이 턱 막혔다.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모니터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반대편에서 누군가 건드리는 것처럼. 다시 화면을 봤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리고 혼자 움직였다. 타닥, 타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글자가 입력됐다. 지웠어야지.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만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하지만 타닥. 왜 봤어? 뒤로 물러났다. 등이 벽에 닿았다. 숨이 거칠어졌다. 그만하라고.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였다. 그 순간 화면이 꺼졌다. 방 안이 어두워졌다. 그대로 서 있었다. 숨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톡! 그 소리. 바로 앞에서 눈을 크게 떴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아주 가까이. 손을 더듬어 스위치를 찾았다. 딸깍! 불이 켜졌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노트북 화면이 다시 켜져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이 추가되어 있었다. 이미 늦었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이건 끝나지 않는다. 이건 넘어간다. 기록을 통해, 시선을 통해, 확인을 통해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방 안을 둘러봤다. 모든 건 그대로였다. 하지만 이제 알 수 있었다.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아도 느껴졌다. 항상 시선이 닿지 않는 그 경계에 다시 노트북을 봤다. 내가 쓴 글,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든 문장들. 망설였다. 이걸 지워야 할까? 아니면 남겨야 할까?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그때 아주 희미하게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보면 이어져.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삭제 키를 눌렀다. 한 줄, 두 줄, 세 줄. 그 문장들을 지웠다. 그리고 저장하지 않은 채 노트북을 껐다. 딸깍. 화면이 꺼졌다. 어둠이 내려앉았다. 숨을 고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기서 끝내자. 그게 내 마지막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정말 끝이었는지는 지금도 확신할 수 없다.